매번 이렇게 강조하지만 결국에 어떠한 형태의 아티팩트든 그게 디지털 치료제든 디지털 서비스든 또는 뭐 제품, 스마트폰이든 어떠한 제품이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인공물은 구조와 기능과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인공물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요 각각의 세 가지를 디자인을 하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디자인하는 그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얘기해 왔던 사용자 분석, 맥락 분석, 그다음에 과업 분석 이런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컨셉 디자인과 비즈니스 모델 디자인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갖다 설정한 다음에 이 다섯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기능은 어떤 기능을 갖다가 탑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걸 갖다 고민해야 돼.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에는 보통 이제 실제 현업에서는 개발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요. 또는 DH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바이스 히스토리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서 보통 한 60장에서 한 100장 사이 정도 되는 기획 문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획 문서를 만들면 그 기획 문서를 개발팀도 참조를 하고 영업팀도 참조를 하고 기획 디자인 팀도 참조를 하고 리서치 팀도 참조하고 이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또 RPG라고 해서 레귤레토리 그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을 갖다가 상대하는 그런 RPG 팀에서도 그 문서 하나를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모든 회사 내 조직들이 자 그럼 그 디바이스 히스토리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이제서부터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는 개발 작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업은 그 개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 이 상세한 기획 문서가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우리 수업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걸 갖다가 개발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기에 거기까지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벅차서 그거는 우리 다음번 기회로도 돌리기로 하고 이제 요번 수업에서는 그 상세한 그 디지털 치료제 기획 문서를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갖다 했으면 좋겠고요. 이 구조하고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되게 빨리 끝날 수 있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 아이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정보라고 한다면 그 정보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정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갖다 먼저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기능들이 많이 있고 표현 방법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분류된 애들 사이의 구조를 설정을 해요. 이런 이제 특히 우리 이 디지털 세라노스틱스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제에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현대의학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데이터, 환자의 데이터 또는 그 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서부터 얘기하는 유형들은 꼭 그것만
필요하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DNA 데이터다, 유전자 데이터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아직까지 사실 그렇게 막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유형이라고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하는 그 특성은 이 이때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이 시대에 따라서 또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의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지만 아주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에는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 그러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모든 사람들이 순궁할 만한 그런 뉴스 컨텐츠 같은 거라든지 절차라는 또 유형도 있죠. 처음에 뭐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그다음에 원리, 어떤 특정한 아이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원칙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야기이죠. 보통 이런 분류 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분류 방법, 아까 주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나눠요. 객관적인 분류 방법은 누가 하든지 똑같이 그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탕으로 해서 분류를 해요. 아, 그래, 이건 우리 친한 친지들에 대한 정보야. 아, 이건 나의 사랑스러운 학생들에 대한 정보야. 아, 이건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정보야. 이런 걸 갖다 분류를 하는 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인트레스트고 또 그런 인트레스트는 다분히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분류 방법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 주제 기준, 토픽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또는 그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 등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인 구조다 그러면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오고 그 다음에 뭐고 해서 일렬상에서 가장 단순한 구조로 어떤 서술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이야기의 전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내용을 갖다가 정하는 거죠. 그리드 구조라는 거는 격자형. 그래서 순차하고 순차를 두 개를 딱 격자형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바둑판식 구조가 돼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은 가장 효율적인 구조이기는 한데 실제 세상은 이렇게 자로 딱딱 수평수직으로 재는 것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계층 구조는 우리가 제일 익숙한 구조죠. 하이라키카라는 구조. 제일 큰 개념이 있고 그 밑에 중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소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세 개념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위 개념의 큰 범주하고 하위 개념의 작은 범주를 갖다가 계층적인 형태로 구성해 놓는 거. 구조 디자인에서 이제 텍소노미처럼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아예 대중분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컨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합 구조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여요. 어떻게 쓰이냐면 계층 구조를 가장 기본적인 구조로 가져가고 거기에 부분마다 그 부분에 맞는 다른 구조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구조들을 많이 써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은 다 혼합 구조예요. 메인 구조는 계층 구조로 가져가지만 처음에 로그인 해가지고 첫 메인 화면을 볼 때까지는 순차 구조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메인 화면을 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하이라키칼한 구조를 통해서 움직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구조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